안녕하십니까. 종로 노무사 TV에서 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영 노무사, 곽영철 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마켓컬리 블랙리스트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마켓컬리 사건의 노동법적인 이슈가 무엇인지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건에 대해서 요약 설명을 드리면, 마켓컬리가 내부에 일용직을 쓰고 있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했는데 좀 불량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채용하지 말아달라 라고 채용 대행업체에 그 리스트를 만들었죠. 만들어서 단톡방에 공유가 되었습니다. 여기 증거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회사가 근태가 불량한 불성실한 근로자들을 다시 못 오게 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리스트를 만든 게 뭐가 잘못이냐 라는 여론도 좀 있었어요. 아니다, 이것은 무조건 노동법 위반이다, 처벌을 해야 된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채용 대행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저는 이게 파견업체나 일용직 도급업체가 아닌가 라는 의심을 했었는데, 여하튼 지금 나와 있는 사실관계로는 채용 대행업체, 즉 알바몬이나 잡코리아에서 일용직을 모집을 해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행만 하는 거였고, 실제 근로계약은 마켓컬리와 근로자가 일용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노동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노동법에 어떤 조항이 위반인가요? 크게 4가지 정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고요. 첫 번째는 취업방해, 그리고 두 번째는 부당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는 제40조에 취업방해의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문은요, 특이한 게 근로기준법에는 모든 조항이 웬만하면 주어가 사용자 아니면 근로자죠. 그런데 이 조항은 주어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가 주어인 조문은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중간 착취의 금지, 그리고 바로 이 취업방해 금지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블랙리스트라고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사직서를 써서 좀 싸고 나갔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어디 취업하려고 하면 거기 그 친구 별로 안 좋으니까 채용하지 말라고 방해하는 거죠. 그 업계가 좁으니까 내가 한 다리만 건너면 이 업계에 너 발 못 붙여 살 수 있어 라든지, 이런 거 다 위법이라는 거죠. 암암리에 그 취업을 방해한 게 옛날에는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현재는 그런 거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켓컬리가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 하면서 만들어 본 거죠. 근데 단톡방에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은 우리 사업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는 리스트가 만들어졌고, 그에 대한 증거가 카카오톡에 다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고발을 했죠. 여기에 대한 사측 입장은 어떨까요? 사측 입장은 내부 근태 관리를 목적으로 이 리스트를 활용했고 방해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들어올 문제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주장을 피겠죠.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소송으로 갔다, 그렇다면 뭐가 쟁점일까요? 제가 볼 때는 바로 방해에 관한 해석에 어떤 게 방해냐 라는 법원의 판단이 좀 주목이 됩니다. 방해가 무엇일까요? 네, 네이버에 방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그 뜻은 남의 일을 간섭하여 해를 끼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해는 결국 남의 일인 거예요. 남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게 방해라는 거죠. 근데 마켓컬리는 이건 남의 일이 아니다, 내 일이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이 아니다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켓컬리의 주장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오케이, 그럼 인정. 근데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느냐? 해고로 가는 거예요. 일용직이었단 말이죠. 근데 일용직인데 거의 매일 왔을 거란 말이죠. 마켓컬리가 거의 24시간 돌아가는 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기사에 나온 걸로만 보면 1년 2개월 가까이 계속 마켓컬리에서 일을 했습니다. 특이하게 일용직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러면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가 되는 일용직이지만 1년 넘게 일을 했다면 해고 이슈가 대두될 수 있죠. 그러면 취업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과연 그게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느냐로 넘어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처벌받느냐 아니면 부당해고로 가느냐. 왜냐면 그건 해고 사유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그렇죠? 네. 연차휴가도 발생하고요. 갱신기대권이 인정이 될 수 있어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을 해라 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부당해고로 인정이 된다면 해고 이슈로 엮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슈도 있어요. 과연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느냐
라는 이슈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을 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과연 그럼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 그거는 조금 애매해요. 근데 직장 내 괴롭힘이 그렇게 효과적인 법률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아직 법률이 약간 미비점들이 있어서 그걸로 고발을 하는 거는 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사용자를 구속하는 법률적인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밖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를 모으고 따로 가공해서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블랙리스트는 작성한 것 자체가 문제다. 근데 이게 나를 위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과연 문제가 되느냐, 이거는 이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근로자들이 블랙리스트를 만들 수 있죠. 회사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저 회사들은 안 좋다. 과연 그건 괜찮냐? 괜찮죠. 그거는 아직은. 역으로 회사가 근로자한테 저 근로자는 별로야 라고 남기는 거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죠. 왜냐? 사용자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죠. 만약 그런 리스트가 존재해도 괜찮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디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평생 직업을 못 갖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대량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올 근로자들을 관리한 거는 저도 처음 듣는 사건이었고요.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는 좀 더 귀추를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